안녕하세요. 저는 GBCC에서 유방외과 쪽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태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3 GBCC에서의 주 강의 연자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GBCC에서는요, 플래너리 3번은 잭슨 랩에서 근무 중인 에디슨 리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이세요. 에디슨 리우 선생님은 최근까지도 잭슨랩의 CEO이셨는데, 잭슨랩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비영리 연구기관이시죠. 에디슨 리우 선생님은 이제 TNBC의 지노믹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건데, 사실 TNBC가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디지즈에 해당이 되고, 그거에 대한 그런 지노믹 바이올로지를 그런 대가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정말 귀한 강의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마이클 그난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마이클 그난 선생님은 ABCSG를 이끌고 있으신 아주 유명한 사실 외과 선생님이시고, 그런 작은 나라에서 그런 큰 임상시험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어서 사실 너무 만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상시험 기관을 사실 이끌고 가려면은 이 유방암 치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 해주실 이 유방암 치료의 에스컬레이션 그리고 디에스컬레이션에 대한 강의는 정말 기대됩니다. 심포지움 4는 조기 유방암에서의 테일러드 서저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조기 유방암일수록 수술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임상 현장에서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부분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일본에서의 쇼와 대학에서 나오키 하야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 수술 범위에 있어서 히스톨로지 그리고 서브타입이 상관이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것이라 하며, 사실은 있을지 없을지 저도 좀 고민이 되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원식 선생님께서 조기 유방암 그리고 DCIS에서의 엑실러리 서저리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 한원식 선생님은 노틸러스 트라이얼의 PI이시죠. 노틸러스 트라이얼이 조기 유방암에서 센티널 림프노드 바이옵시 오미션을 하는 그런 임상시험인데, 그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면서 본인의 경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나눠주실 것을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주실 거죠, 선생님? 세 번째 강의는 네덜란드에서 오신 캐롤라인 드러커 선생님께서 수술 범위를 결정을 하고 수술을 가이던스 하는 데 있어서 지노믹 어세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지노믹 어세이는 지금까지 저희가 항암 또는 엔도크라인 테라피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정도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내용이 어떨지가 제가 잘 상상이 가지가 않아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외과 쪽에 패널 디스커션이 3개나 있습니다. 패널 디스커션 3, 4, 5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패널 디스커션은 보통 강의랑 달리 강의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 디스커션 하는 시간이 꽤 깁니다.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인데, 네오어저번트 케모테라피 하고 나서의 수술적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유방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딜레마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나 재발한 그런 유방암에서의 로컬 리저널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드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온 여러 서전 선생님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 수술적 치료들이 정말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병리과 세션인 심포지움 5가 많이 기대돼요. 싱글셀 프로테오 지노믹 앤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인 브레스트 캔서라는 듣기만 해도 사실 좀 많이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은, 싱글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암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핫한 주제이고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하는 주제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비록 GBCC는 클리니컬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이런 기초 또는 트랜슬레이셔널한 쪽도 강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싱글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많이 풀어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심포지움입니다. 안녕하세요. GBCC 중앙내과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조입니다. 이번 GBCC에서 진행될 주요 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래너리 1은 이안 크롭 선생님께서 오실 예정이고 이안 크롭 선생님께서는 예일스쿨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이번이 벌써 세 번째 GBCC입니다. 그만큼 국제적인 다기관 연구를 이끌고 계시고 많은 연구를 수행하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플래너리 렉처 2번은 점원 브레스트 그룹을 이끌고 계시는 시빌라이 로이블 선생님께서 오실 거고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퍼틸리티 이슈에 대해서 다루어 주실 예정입니다. 심포지움 2는 허투 로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양성, 함중 음성 유방암 구분에 더해서 새로운 서브타입으로 이 허투 로우를 보아야 될지 아니면 특정 약제에 대한 반응을 하는 분으로 보아야 될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데이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세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심포지움 3은 이제 비욘드 CDK4/6 이니비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CDK4/6 이니비터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지도 벌써 7년, 8년이나 되었고 실제 진료실에서 이러한 약제를 사용한 지도 한국에서도 벌써 5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 이후의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세션입니다. 심포지움 9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내용이고 주로는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 면역 항암제가 사용되고 있고 전이성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조기 유방암에 대해서도 사용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작년 7월부터 허가가 되어서 조기 유방암에서도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환자들이 이제 수술을 받고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조기 유방암, 그리고 전이성 유방암, 그리고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질 내용으로 이 역시 기대가 되는 세션입니다. 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이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현재 퍼스트 라인 표준 치료는 CDK4/6 억제제와 호르몬제 병합요법입니다. 기존의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가 사용되던 시기에는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 다른 종류의 항호르몬제로 변경하여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DK4/6 이니비터 사용한 이후에는 다른 항호르몬제로 변경하여도 별로 반응이 없다는 결과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이제 CDK4/6 억제제를 유지하면서 항호르몬제만 다른 종류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도 있고 또는 다른 종류의 CDK4/6 이니비터로 변경하고 호르몬제를 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어떤 게 표준 치료다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바꿔 말하면 CDK4/6 이니비터 사용 이후 질병이 진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좋을까 이게 아직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디아 하벡 선생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세션은 디베이트 세션입니다. 이번 GBCC에서 처음 생긴 스페셜 세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좋은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베이트 세션은 사실 현재까지 정답이 없는 그리고 앞으로 정답을 찾기도 힘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대가 선생님들의 강의도 듣고 이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기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 플래티넘 에이전트에 대한 롤은 아직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아니면 반대하는 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세션 이후에 박연희 선생님, 이안 크롭 선생님, 수친리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삼중 음성 유방암이 아니라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는
여러 가지 멀티진 어세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노믹 리스크가 그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 아니다. 이제 클리니컬 그런 리스크 팩터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그런 리스크 팩터들이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학술위원으로 또 이 진행하고 있는 유태경 선생님의 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김혜영입니다. 저는 이제 GBCC에서 방사선 종양학에 대한 세션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저와 이대 목동병원의 김규보 교수님께서 함께 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총 3가지고요. 플래너리 세션, 심포지엄 7, 그리고 에듀케이션 세션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플래너리 세션에서는 MGH의 타기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 안에서는 굉장히 시니어 닥터로서 브레스트 캔서의 방사선 치료 이후에 림페디마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대가분이신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교수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신 림페디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포지엄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마스텍토미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에 대해서 주제를 3가지를 마련을 했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연자분들을 많이 모시게 되었는데 미국의 예일대 그리고 듀크대 서울대학교 병원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 먼저 예일대의 미나 모란 선생님께서는 지금 NCCN 가이드라인에서 브레스트 패널의 디렉터이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 JCO, 더 브레스트 등등에서 에디터를 맡고 계신 정도의 대가이시고요. 이번에 이제 포스트 마스텍토미 라디오테라피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고 다음번 연자이신 앨리스 호 선생님은 사실은 여러 번 저희 GBCC에 모신 적이 있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대가이시죠. 이번에 이제 PMRT와 시스테믹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시너직 이펙트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기대되는 연자분으로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경환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지금 삼상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림프노드의 버든이 적은 환자들에서 PMRT를 했을 때 현재 시스테믹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RT를 해야 되는지, RT를 하게 되면 어느 부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삼상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어서 그 연구에 대해서 신경환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듀케이션 세션에서는 3가지 주제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 중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됐을 때 톡시시티가 어떠한지 이거에 대해서 시스테마틱 리뷰를 한 연자분을 모셔서 그거에 대해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젊은 여성들에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카디악 톡시시티에 대한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톡시시티가 있었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들어볼 예정이고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방사선 치료 이후에 컨트라라테럴 브레스트 캔서 생기는 거에 대해 방사선 치료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 어떤 요법을 해야 컨트라라테럴 브레스트 캔서가 얼만큼 줄어들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자분을 모셔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매번 학회에서 있었던 세션이긴 하지만 주니어 닥터스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외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한 주제를 놓고 디베이트를 벌이는 건데요. 이번에도 주니어 닥터스 디베이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그리고 젊은 연구자들이니까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세션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 영상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성은입니다. 저는 2022년부터 23년까지 GBCC 영상학과 학술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심포지움 6에서 퍼스널라이즈드 트리트먼트에 있어서 영상의학과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교토대학에 계시는 마미 이마 선생님과 워싱턴 대학에 계시는 사바나 페트리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대가이시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또한 외과에서 니오 에주먼트 키모세라피 후에 오버 앤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는 이슈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딱 맞는 논문에 대한 리뷰를 쓰신 NYU의 베아트리우 라이그 선생님이 계셔서 외과와 영상이 모두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걷는 기대가 큽니다. 패널 디스커션 3, 니오 에조먼트 키모세라피 후에 컴플리트 리미션이 오거나 림프절이 없어지는 경우에 수술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저희 영상학과도 외과와 못지않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프 타우시 교수님의 강의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전병준입니다. 저는 올해 GBCC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형외과에서 준비된 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형물 재건과 비교한 자가조직 재건의 특징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서요. 가장 널리 쓰이는 자가조직 재건 방법인 뱃살을 이용한 유방 재건과 비교적 새롭게 사용되는 엉덩이살을 이용한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가조직 재건에 대한 균형 있는 최신 지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방 재건은 크게 나눴을 때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과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이 더 많이 시행되지만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큰 센터에서 시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덜 알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에 좀 더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연사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주제에 걸맞는 수술과 강연에 탁월한 연자분들을 잘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시아권에서 자가 유방 재건과 관련하여 활발한 발표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세 나라인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연자로 구성하였고, 연자분들 모두 다수의 자가조직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경험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수술 결과들도 모두 만족스럽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자가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선생님들께 재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강의해 주실 세 분의 선생님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사타케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철학을 수술에 담아 발표마다 새로운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만의 황 교수님께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 수술의 대가이신데요. 이번에는 엉덩이를 이용하는 비교적 새로운 수술 기법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경재 교수님께서는 자가조직 재건에서 과학적으로 그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신 바 있고, 유방 재건에 있어서 빛나는 별 같은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OPBS 세션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담길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OPBS 세션에 특히 이중호 선생님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 크지 않은 가슴을 수술할 때 양쪽 대칭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길 텐데요. 유방 수술은 안전함이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양쪽 대칭과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